미국의 오랜 우방이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캐나다가 미국에 본격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캐나다는 한국에 전혀 다른 정반대 행동을 보이면서 강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끈끈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역사적인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요금에 무려 25%의 추가 관세, 즉 보복성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세 조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주요 주인 뉴욕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무려 150만 가구와 수천 개의 기업들이 앞으로 기존보다 25%나 오른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정집이 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 대형 생산시설, 기술 기업 등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심각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온타리오 주지사인 더그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를 완전히 끊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캐나다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까지 겨냥해서 미국 산업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강수를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우리를 관세로 공격하면 우리는 너희 공장을 멈추게 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이곳들은 트럼프의 표를 던진 텃밭인데 유권자들은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냥 지나가는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과 수십 년간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 파트너이자 수출입 시장입니다. 즉 캐나다가 등을 돌리면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기존 무역 협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세 폭탄을 때렸기 때문인데요. 철강, 알루미늄 같은 캐나다 주요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심지어 캐나다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타겟이 되자 캐나다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얻어맞고 있을 수 없었겠죠. 결국 반격을 결심한 것이고 그 반격 카드가 바로 전기 공급 중단과 요금 폭탄입니다. 곧 미국 북부 산업지대,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의 산업과 경제가 마비되는데 대형 제조업, 공장, 첨단 산업까지 모두 에너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겠죠.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이건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체 에너지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캐나다마저 등을 돌리면 결국 중동, 러시아, 다른 나라들에 더 의존해야 하는데 미국이 이러다 러시아 자원을 수입하게 되는 거냐며 많은 이들은 트럼프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자국 보호주의가 결국 오랜 동맹국마저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미국만 믿었다가 큰일 난다는 인식이 동맹국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캐나다가 한국에 보여준 행동은 한국에서 크게 감동하며 주변국들도 놀라게 됩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항하여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만요.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 카톡 무료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현재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함께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가운데 미국조차 놀랄 발언이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으며 그러면 동맹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이나 고위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은 아예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강달러로 전 세계가 심하는데 미국이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발언하며 미국 경제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각종 경제적인 타격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미국만 생각하는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미 정부는 최근 한국에 이제는 심지어 수소 인프라를 한국이 투자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까지 세워달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 친환경 수소 인프라에 협력하자는 건데요. 한국이 수소 분야에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이 단독으로 수소 분야를 미국에 수주받고 미국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돈을 버는 일이지만 자칫 이것이 원전과 같이 미국 주도의 수소 협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며 원자력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련 담당 교수는 원전 분야와 같이 한미가 협력을 하자는데 이것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상황에 한국이 더욱더 곤란한 점이 있다면 비싸져 버린 미국의 LNG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한국의 LNG는 더욱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문지들에 따르면 LNG는 지난 2년간 약 35배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한국은 미국의 시엘가스, LNG로 대체하는 국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공장도 지어주고 시엘가스 패권도 강화시켜주는 국가이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며 훌륭한 동맹 관계인 것은 의심이 없으나 이렇게 위기가 오자 가장 가까운 동맹의 산업 중추를 훼손시킬 우려를 주면서 동시에 자원까지 수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 부국으로 이번에 미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항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가불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이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불 위치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독일조차 최근 캐나다에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러시아 가스관 때문에 LNG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캐나다에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에서 독일 혹은 유럽에 이르는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미 서부연안 가스관 프로젝트가 한국 등과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프로젝트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므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굳이 한국이 LNG 선박을 공급해주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럽까지 가스관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독일 숄츠 총리는 가스를 구하러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을의 슬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훨씬 여유 있는 입장에서 무려 2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을 걸로도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과의 시엘가스는 일찌감치 계약해 현재 203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계약입니다. 캐나다와도 비슷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부터 204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7년부터 물량은 상당히 많은 양을 캐나다에 나눠 에너지 위험 분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이 시엘가스를 실어 전세계로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여겨왔듯이 이제 캐나다도 비슷하게 한국을 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캐나다는 사상 최대 국가 프로젝트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며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 IRA가 있었으나 다행히 바로 위에 엄청난 대륙에 캐나다가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자원을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로 갑질과는 또한 거리가 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양국이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